명품 구매 플랫폼 반란이 기업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제2의 TMF 사태. 판매 대금을 정산해주지 않아 논란이. 이 기한을 놓치면 변제액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정산금을 100% 회수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대륜입니다. 최근 온라인 명품 쇼핑 플랫폼 반란이 판매 대금 정산 지연 논란 속에서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작년 TMF와 비슷한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른바 반란 사태에 대해 분석하고 입점 업체들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김원상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법무그룹 김원상 변호사입니다. 대륜의 기업 법무그룹에서 TMF 사태 때 집단 소송을 맡으신 경험이 있으시죠? 좀 더 신층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반란 사태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네, 이번 사태는 3월 24일 반란이 일부 입점업체에 대한 판매 대금 정산을 미루면서 시작됐습니다. 반란 측은 정산금이 과다 지급되는 오류로 재산정 중이라며 3월 28일에 정산액 지급 일정을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반란이 기업 회생 절차를 준비 중이라는 의혹이 업계에서 제기되었고요. 3월 28일 결제 서비스가 정면 중단돼서 입점업체들 매출 감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30일 기업 회생 절차 신청 준비 의혹이 보도되었죠. 네, 반란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고 회생 절차 개시를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당시 서울회생법원은 정식 접수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란의 최영록 대표는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다음 날인 31일 결국 반란은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네, 결국 입점 업체들의 미지급 정산금 변제가 가장 큰 관심사가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반란 측은 회생 인가 전에 외부 인수자를 통해 미지급 채권을 신속히 변제하겠다고 밝혔지만 입점업체들은 법적 리스크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내용을 보면 반란의 재정적 어려움과 경영 위기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불안한 사람은 입점업체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입점업체들이 직면한 법적 리스크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이번 사태에서 가장 큰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바로 입점업체들에게 정산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과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채권자, 즉 입점업체들의 변제 가능성이 불확실해졌다는 점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기업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계속 거래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지급해야 할 비용을 제외하면 반란이 입점업체에 지급해야 할 기존 정산금은 원칙적으로 즉시 지급이 중단됩니다. 이후 반란은 회생 계획안을 수립하여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법원에 인가를 받는 과정을 거치게 될 텐데 이 과정에서 채무가 일부 탕감되면서 변제액도 일부 조정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입점업체들은 정산금을 100% 회수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산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앞으로 반란과의 거래를 이어가기에 상당히 큰 리스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회생 절차 개시 이후에도 반란은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플랫폼 운영을 지속한다 하더라도 입점업체들의 기존의 미정산금과 새로운 매출 대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또한 이번 사태로 인해 플랫폼의 지속성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서 법원이 회생 계획안을 인가하더라도 회생 절차 종료 후 다시 경영 악화로 인하여 파산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네, 현재 언론에서는 반란의 미정산 대금이 약 130억 원에 달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제2의 TMF 사태가 아닌가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입점 업체들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입점업체 입장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정산금일 것 같습니다. 정산금 미지급에 대한 대응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채권 신고를 통해 변제액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채권 신고서를 제출해야 변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통 채권 신고 기한은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이후 1에서 2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추한 신고를 통하지 않고서는 변제액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변제율 협상에도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회생 절차에서는 법원이 정한 일정 비율만 변제될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 변제율이 지나치게 낮다면 채권자 협의회를 통해서 협의하거나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란과 맺은 기존 계약 문제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업체들이 계약을 유지해야 할지 아니면 해지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선 반란의 대표자는 회생 절차 안에서 관리인의 지위도 겸하게 되는데요. 관리인은 입점업체와 반란이 모두 계약을 미이행한 상태, 즉 쌍방 미이행 쌍무 계약에서는 계약의 해제나 이행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반란의 대표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계약을 해제하거나 그대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입점업체들은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회생 절차 개시 시 자동 해지와 같은 도산 해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의 위약금 부담 없이 반란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항이 없다면 계약 해지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계약서를 검토해 미지급 정산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면 개별적인 강제 집행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의를 해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네, 현재 반란에 입점한 업체가 1,300여 개나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집단 소송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현재 500명이 넘는 판매자들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 대응책을 논의 중이라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단독으로 대응할 경우 회생 계획안 인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불리한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다수의 채권자가 합심하여 채권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공동 대응을 통해 변제율 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회생 계획안이 부당할 경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반란을 통해 판매하려고 쌓아둔 재고 문제도 좀 클 것 같은데요. 명품처럼 고가 제품의 경우 악성 재고가 되면 큰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반란 외에 동종 플랫폼에 입점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는 트렌비 같은 플랫폼으로 판매 경로를 확대하면서 매출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때도 법률 전문가를 통해 불리한 계약 조항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한다면 계약상 불리한 사항을 미리 파악해서 대비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법무법인 대륜의 김원상 변호사님과 반란 사태에 대한 대응 방법과 쟁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입점 업체에게 꼭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 유통업을 비롯한 많은 업계 회생 파산이 일어나면서 관련 업체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특히 반란이 인수자 유치에 실패할 경우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는데요. 입점 업체들은 채권 신고, 계약 해지, 채권자 협의체 등 법률적인 대응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며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마지막에 로고를 클릭하시거나 설명란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상담 접수가 가능합니다. 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 법무그룹 김원상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